그 미국 장기 국채 ETF, 뭐 TLT,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장기 국채 ETF들이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지금 뭐 금리 뭐 전망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금융시장에서 가장 또 컸던 사건은 그 FMC가 계속 연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한 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고, 뭐 채권시장, 주식시장 다 그 영향권 안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한 해가 되겠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물가 상승, CPI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이언트 스텝을 크게 하게 됐고, 근데 그 전에 물가 상승 전에도 사실은 그 코로나 위기 때 워낙 이 돈을 많이 풀면서 올해부터 이제 긴축을 할 거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제 공급에 관련된 부분,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뭐 중국의 락다운도 포함이 될 거고요. 결국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 악재들이 겹치면서 연준이 좀 더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뭐 오펙 플러스 뭐 감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그런 악재들이 굉장히 겹쳤다. 뭐 이제 뭐 끝나는 마당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채권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주식도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뭐 시장을 예측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뭐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멈추고 내년부터는 뭐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 금리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리도 조금씩 방향성을 이제 찾아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 장기 국채, 미국의 장기 국채 ETF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최근 10년치 미국 기준금리하고 10년치 이제 그 국채, 미국 국채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4%, 그다음에 뭐 오늘 새벽에 열리겠지만 이제 4% 이상으로 올해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사실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예,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올해 그 물가 지표가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채 금리라는 거는 사실 실제적인 시장에서 많은 이 참여자들이 매매하면서 만들어지는 금리이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장을 선반영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뭐 최근 10년 동안 가장 최고치를 그 올해 경신을 했지만 미국채 10년물도 뭐 선제적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4% 이상을 찍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 3% 정도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굉장히 스파이크를 찍은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면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 그 손실폭이 큰 거죠, 단기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장기채 쪽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컸다, 뭐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IB들이나. 근데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미국은 경기 침체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경기 침체를 보는 그 핵심은 실업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업률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파란색이 미국의 실업률인데, 지금 코로나 때 14%까지 갔다가 지금 3.6%, 뭐 3.7%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제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은
지금 이게 왼쪽 그래프인데 이제 한 5% 정도거든요. 요 정도가 이제 완전 고용의 실업률 레벨인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하기에는 실업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고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잘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CPI를 올린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인상이고, 뭐 노동시장이 너무 좋다 미국은, 뭐 이렇게까지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기업이 여러 이제 그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언젠가는 이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뭐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실업률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FOMC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FOMC는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맞춰서 금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때, 이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투자 자산이 뭘까? 미국의 장기 채권이 가장 수익률적으로나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채권은 뭐 사실 국채 기준으로 뭐 10년 이상 되는 게 이제 장기 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장기 채권 말씀드리려면 이제 듀레이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듀레이션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듀레이션은 채권 만기하고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채권 중에 쿠폰이 없는 채권, 100% 할인채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이꼴 채권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잔존 만기라도 쿠폰이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 이 듀레이션이 뭐냐? 듀레이션을 왜 우리가 그 채권 투자할 때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되냐? 금리가 움직이는 데 따른 민감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듀레이션 10년짜리 금리가 1% 움직이면 얘는 10%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처럼 금리가 한 1% 올랐어요. 10년짜리 듀레이션은 채권의 가격이 10% 빠집니다.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고, 우리가 이제 그 진짜 금리를 뭐 맞춘다 안 맞춘다를 떠나가지고 금리가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듀레이션이 긴 채권, 긴 ETF 이런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자본 차익 측면에서 이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채권 만기하고는 살짝 다르지만 채권 만기하고 뭐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장기 듀레이션이 경기 침체에 더 유리한가? 뭐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일드 커브가 되겠는데요. 트레저리니까 이제 그 미국 국채죠. 이 작년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보다 뭐 금리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거죠. 결국 뭐 특히 단기물로 보면은 거의 0%에 가깝던 애들이 지금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기도 많이 올랐고요. 장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일드 커브 역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장기 금리는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 우상향이 이제 일드 커브가 일반적인 이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일드 커브가 역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역전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은 FOMC가 다시 금리를 내릴 거고, 그때 이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장기 듀레이션 채권이 당연히 그 캐피탈 게인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를 예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건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긴 채권형 ETF들이 지금 그 머니 플로우,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TMF라는 이제 그 이건 뭐 레버리지이긴 한데 장기채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히 이제 TMF하고 TLT 요 두 개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장기채 ETF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TLT인데,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20년 이상짜리의 잔존만기 채권, 국채를, 미국 트레저리 본드를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 채권 만기, 그러니까 20년짜리 이상, 20 플러스니까 채권 만기는 25년인데 듀레이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 제로 쿠폰이 아니고 쿠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채권 만기보다 좀 낮습니다. 17.85년이 되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2.4% 정도 되는 상황이고, TMF는 이제 그 디렉시오니아라고 이제 뭐 레버리지로 워낙 유명한 운용사죠. 이쪽에서 이제 2009년부터 하는 이제 그 ETF가 되겠는데, 뭐 의외로 저도 보니까 이게 이제 30년짜리가 됐는데 듀레이션 채권 만기 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이거를 이제 3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보시면 안 되고 이 듀레이션의 3배다. 채권 만기도 뭐 채권 만기도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그 금리의 민감도가 이 TLT보다는 거의 3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은 그럼 더 높아야 될 건데 왜 더 배당 수익률은 낮냐? 결국 이 3배를 만들기 위한 레버리지 코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0.88%고 TLT는 0.15%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비용 차이도 있고, 그래서 TMF는 훨씬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TMF하고 TLT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토탈 리턴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 다 감안한 거거든요. 보시면 TLT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TMF가 이제 파란색인데 훨씬 더 변동성 크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다. 왜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많고 워낙 그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이 장기 채권 자체도 듀레이션이 17년이기 때문에 긴데 이 17년에 거의 3배 가까운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용이 아닌가, TMF는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 국채 ETF를 제가 이제 자산 배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산 배분 모델에도 이제 장기 국채 ETF, TLT 같은 걸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S&P 500 지수 ETF하고 TLT의 이제 그 수익률 그래프거든요. 2008년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미국의 이제 신용 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주식이, TLT는 거의 한 5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안 좋고 침체가 올 때 사실은 뭐 주식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 뭐 경기 부양하면 오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FOMC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죠.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됐던 상황인데,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침체가 오는 상황, 그러니까 침체가 올 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침체가 오는 그런 시기에서 미국의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거 이전에 먼저 좀 실질금리가 뭐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 국채가 먼저 좀 내려갈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장기 국채가 유용한 자산 배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됐든 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해지 비용과 이제 미국 국채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뭐 국내 ETF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펀드들도 있고요. 근데 미국 국채를 지금 이제 그 단순히 인컴, 그러니까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305원인데 1년 후에 선도한 환율이 1,273원이에요. 그래서 해지 비용이 연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이렇게 그 장기적인 롱텀 이런 뷰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미국 채를 해지를 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그래서 내가 달러 익스포저가 필요하다. 달러 익스포저가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인데
미국 국채를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컴 목적으로는 지금 원화 채권보다 훨씬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칭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달러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미국 국채를 환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환해지는 지금 코스트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방향성도 보셔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ETF 이런 부분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TLT 미국 국채는 사실 그 달러 익스포저 자체도 사실은 그 주식하고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투자하시는 분이 그냥 달러를 들고 가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롱텀하게 이제 수익률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달러 익스포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TLT를 좀 분산해서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